윤석열 정권의 사고방식,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지난주에 이제 국민들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 국회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 이 숫자의 함의는 뭐냐, 왜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이 동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짚으면서 이게 쌓여온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안 그래도 쌓여오고 있는데 여기에 불이 났는데 기름을 들이부은 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잖아요. 근데 이 회고록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이 충격적이고, 오늘 또 운영위에서 홍보수석이나 참모들이 했던 해명을 제가 보니까 그대로 일단 읊어드릴게요. 이도훈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의장과 독대하면서 했던 얘기,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해명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홍보수석도 운영위에 나와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는 의미였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형적인 뭐 말장난 내지는 권력자에게 충성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이태원 참사가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태원 참사에 관한 것은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명백한 국가의 100% 책임이다. 거의 고의에 준하는 100% 과실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수사할 거 수사하고 정무직으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예우를 다해서 유족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분들이 일상에 돌아가게 해드려야 된다. 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까 홍보수석이 뭐 전부를 따져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의혹을 수사하라. 이게 전부를 수사 못해가지고 유족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까? 본질을 보고 그 본질에 대해서 적합한 수사, 적합한 책임을 물리지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직급에 맞게 딱딱딱딱 책임하자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어라. 근데 그 딱딱딱딱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은 현재까지도 주무부처 장관이면서도 국민의 녹을 먹고 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녹을 먹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59명이 한 자리에서 한나라시의 길바닥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도훈 홍보수석이 뭐 앞으로 또 좋은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마치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면서 뭐 전부를 따지라는 대통령의 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포장하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딱 국민들이 원하는 본질, 이 사안을 초래한, 말 그대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찰력이 상당히 소모가 됐고, 이날은 할로윈데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질서 유지는 필수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고가 났던 10시 전에 6시, 오후 6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너무 위험하다, 위험성을 감지하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아우성이 완전히 묵살된 사안이거든요. 이거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거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어왔더라면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방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책임을 딱딱딱딱 묻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책임이다. 지금요, 보시면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 이태원 참사에서 누구 지켰습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이상민을 지켰어요. 자기 후배, 충암고 후배인지 동기인지. 그리고 이 최혜병 특검에서도 우리의 최수근 해병 지키고 다시는 최수근 해병 같은 사안 나오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최혜병 지켜라, 박정훈 대령이 최혜병 지키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 박정훈 대령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임성근 지키고 이종섭 지켜가지고 호주 대사 보내주고 완전히 민심과 거꾸로 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따져묻고 있다. 아직 이도훈 홍보수석 보니까 아직 뭐 갈 길이 멀다 저희 봅니다.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도 이제 그 대목이 궁금했는데,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낭만 자객 분께서
아주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이동원 홍보수석의 해명을 보면서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을 전부 수사해라라고 이제 응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언론에 극우 유튜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동훈 홍보수석의 머릿속에 극우 유튜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혹 중에는 각시탈,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낭만자객님도 방송에 그런 의혹이 나온 게 아니라 극우 유튜브에 그런 의혹이 나와서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국회의장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런 조작설, 음모론의 출발점은 극우 유튜브라는 걸 우리 언론들이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동훈 홍보수석은 언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레거시 언론에서는 각시탈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제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 해명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혹시 이동훈 홍보수석이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는 극우 정부라는 별칭을 붙여도 아마 반박이 어려울 겁니다. 저는 뭐 이동훈 홍보수석의 그런 왜곡된 뭐 언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김진표 의장이 극우 유튜버에게 뇌를 의탁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건데 저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취임식 때에도 극우 유튜버들 초청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도 통일부 장관도 극우 유튜버, 인재개발원장도 극우 유튜버, 그다음에 따따붙다를 했던 그 진행자 두 분은 네. 한 명은 진행자, 한 명은 코바코 사장으로 지금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예를 들면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까? 혹시 V0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극우 유튜버 이러니까 그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본인의 마치 부끄러움이 바깥에 노출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김진표 의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회고록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와 한 몸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본인의 인사를 통해서 그대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예. 저는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했던 그 당시에 더 따졌고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더 피력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은 지금 회고록을 통해서 밝힌 것이 그닥 이상한 장면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고 그동안 추론해왔고 합리적으로 의심해왔던 것이 김진표 의장의 말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된 거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견이 있으시면 기자회견을 하세요, 대통령이. 근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인태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바이든 날리면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날리면 때도 심지어 뭐 재판까지 가서 그게 반리면이었네, 뭐였네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뭐라고 했었다라고 그 있는 그대로만 밝혀주면 몇 달간의 그런 어떤 혼선이 없을 텐데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지금 이것도 실제 국회의장이 전에 듣고 회고록을 썼다면 내가 그 당시에 했던 얘기는 사실은 이런 의미였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 되는데 직접 해명하지 않고 참모들이 운영위에 나와서 그게 아니었다. 본의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야당은 지적을 하고 있다든지 또 언론들은 또 애써 분석을 한다든지 국민들은 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날리면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그 멋있어 보이는 말은 본인이 계속 나열을 했지만은 예. 참모 뒤에 계속 숨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뭔가 언론을 두려워하고 수세적으로 숨는 모습인데 저는 그 바이든 날리면 국면에서도 사실은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미 인정된 건 있어요. 한국 국회를 향해서 이거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한 거는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다. 예. 그건 홍보수석 김은혜 씨가 김은혜 의원이죠. 김은혜 의원이 당시 홍보수석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까지 저도 더 밝혀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한국 국회를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 본인은 잘못이 없고 본인은 무오류에 빠져 있고 본인은 선을 독점하고 있고 본인은 헌법 위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지금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치는 이 특수부 검사들의 주된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도 본인이 한국 국회를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한 건 인정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조차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 침묵하는 대통령. 그러면서 MBC 기자,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 그렇죠. 오히려 예. 그 불이익을 주고 예.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중단해버리고 예. 근데 이런 식의 행태가 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은 이런 기대를 다 접어버리는 예. 그 의사표시가 국민청원 탄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